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이덕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려한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명 세계를 이룩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기술의 역사, 과학기술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둥근 지구의 모습입니다.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지구의 둘레를 4만 킬로미터로 정했습니다. 지구의 이 신비로운 그 둥근 모습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달을 향해서 여행을 하던 아폴로 17호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지구를 구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 6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아프리카 남쪽의 초원의 나무 위에서 살던 원숭이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언젠가부터 돌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000년 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한 250년 전부터 소위 말해서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났고 삶의 수준은 훨씬 높아졌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걱정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 후회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21세기 화려한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평균 수명이 72세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세고요. 남자는 80살, 여자는 86살을 살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1950년에 15%를 넘었는데 이제는 0.27%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 식량, 의복, 건축, 염료, 소재, 플라스틱 정말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초연결 사회가 되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열풍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생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음양오행설과 칠주기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이 나무와 불과 쇠와 흙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지요. 이 음양오행설은 사실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6개의 행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묘하게 생긴 정다면체에서 우주의 근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은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2년에
프랑스의 어느 강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에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화려하게 즐겁게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힉스 보존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빅 히스토리, 거대사라고 부릅니다. 무려 138억 년에 이르는,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배우는 역사하고는 규모와 크기가 정말 다른 그런 역사를 물리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명과학자들은 답을 알아냈다고 그럽니다.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오늘날 21세기 생명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 우주의 75%가 수소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수소를 가지고 와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겠다는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굴복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학술지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다행히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한국에서 과학이 승리했다 하는 기사가 다시 뜨기도 했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과학 이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화학 혐오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학물질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합성물질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싶다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을 넘게 존재하고, 식품 첨가물과 살균제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항산화 물질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주 만물은 화학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주에서 화학물질 없는 상태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좋아하는 천연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설탕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귀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우리 몸이 구석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해야 된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요술방망이를,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라면 무엇이나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외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거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60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의 초원에서 나무 위에 살던 원숭이가 땅으로 내려와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우리 인류의 삶은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보이면 채취해서 먹거나 작은 짐승을 잡아먹는 수렵 채취 시대를 살았습니다. 매우 거칠고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000년 전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 있는 식물을 재배를 하고 자연에 있는 동물을 잡아서 가축으로 사육을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위 농경 목축의 시대였습니다. 12,000년 전부터 시작된 농경 목축 시대는 인류에게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봉건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농경 목축의 시대가 화려하고 풍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을 독점한 지배층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임금, 황제들이 있었고 임금과 황제들에 의해서 권력을 나눠 가진 지배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70%의 사람들은 엄청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농경 목축 시절은 굶주림과 질병과 차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술혁명이 일어난 거죠. 전기기관이 등장을 하고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유, 인권, 평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평등한 삶을 누려야 되고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인권 선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도 있었고 자금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매우 차별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즐길 수 있는 양반, 귀족, 권력가들이 있었고 하루 종일 등골이 휘어져라고 일을 해야만 했던 노예, 노비,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죠.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했고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화려한 과학기술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굶주림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분차별을 없애주고 새로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됩니다. 250년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임금은 화려한 골룡표를 입었고 양반들은 청색, 홍색의 관복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다고 하는 흰색, 백의는 사실은 깨끗한 백색이 아니었죠. 서양에서는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귀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학은 과학자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반인의 과학 상식의 부족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천둥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천연물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살균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과학 정보가 마구 넘쳐납니다. 식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과 민주주의가 핵심이라는 게 러셀이라는 철학자, 교육학자의 주장입니다. 현대과학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 의한 그 자유와 평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학기술의 혜택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일부 철없는 인문학자들이 청춘을 위한, 아픈 청춘을 위한 힐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 젊은이들이 안식을 찾아야 할 곳은 사실은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